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관할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탄출장소장 김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치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제3회 추경예산의 제안 설명 없이 바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 사회복지과 세입은 전년 대비 9천만 원을 감액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송탄 공설묘지 사용료 5,5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전년 대비 594만 원 증액한 3억 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 1억 4,807만 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6천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을 포함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5,421만 원을 증액한 80억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8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81만 원 증액된 6억 9,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송탄 공설묘지 관리비 5,467만 원, 지역 어르신들이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 2억 1,417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사업 5,054만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로 2억 4,5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및 행여자 관리를 위해 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복지행정 업무 추진비를 위한 우편요금 및 관용차 유지관리비 등으로 2,836만 원, 보건시설 관리 376만 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 유지관리비로 5,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119만 원 감액된 4억 2,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운영비 485만 원, 쓰레기 불법 행위 단속 및 적치 폐기물 처리 운영비 1억 1,092만 원, 노면 청소차와 고압 사술차 및 공용 차량 운영비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5,760만 원, 대기환경사업장 관리경비 990만 원, 수질 오염 관리 및 오염물질 처리비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운영비 215만 원,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운영비로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우리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근본 폭설로 굉장히 이 피해가 많아서 진이 서탄 쪽에 피해가 많아서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 분들도 사실은 많은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마무리 하시느라고 지원 정리하시느라고 많이 어려우실 텐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랑 환경위생과인데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씩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59쪽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 참 이게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더니 이제 거기에 따른 연쇄적인 이제 어떤 충돌이 있는 겁니다.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가장 큰 게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로당은 왜냐면 우리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이제 보일러 수리도 해주고 교체도 해주고 뭐 어떤 보수도 해주고 여러 가지 뭐 노후 시설들 보수해주고 방수공사도 하고 뭐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로당은 신형 보일러에 어떤 전체적인 냉난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는 신형 보수가 잘 돼 있는 경로당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구형 보일러에 뭐 구형 샤시에 이렇게 되면 이게 이거에 대한 현대화 사업의 보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두 경로당이 신형 샤시와 신형 보일러를 갖고 있는 경로당과 부식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률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 확충으로 또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경로당은 샤시도 안 좋고 보일러도 구형이에요. 오래된 경로당들은 이제 보일러도 이제 뭐 새로 바꿔야 되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효율이 안 나오는.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그런 경로당들을 잘 체크하셔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추경에도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결과물로 나올 거라고요. 어떤 경로당은 좋은 효율 속에 좋은 신형 보일러 떼서 남는 금액을 부식비로 좀 더 넉넉하게 쓰는 그런 경로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61쪽에 행여자 관리가 있는데 귀양료비랑 숙박비 지급이 뭐 한 월 1회 정도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급 절차가 경찰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지도 않잖아요. 여비 같은 지급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행여자가 저희 어디를 찾아오죠 그러면? 그 동해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와서 네네.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경찰 관서나 소방관서에서 그 먼저 발견해서 네네. 출장소로 인계하는 경우 두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안에는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평택역에 있는 파출소가 있어요. 제가 외지인인데 평택에 왔는데 여비가 떨어졌어요. 정말. 그러면 가서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여비도 여기 포함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 수급자 여부라든가 다른 네. 뭐 연고지라든가 네. 뭐 이런 거는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보고 네네. 또 이제 원하는 경우 이제 쉼터로 안내까지 해드리고 네. 그거를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네. 단순히 기양여비를 요청하는 경우 네. 그 신청서 받고 네. 그 기양여비만 여기나 이런 데 가서 네. 제가 차표를 직접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숙소는 뭐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돼 있는 데가? 숙소는 좀 계약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도 춥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또 마음도 추운데 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67쪽의 어린이 놀이터 유지 관리는 지난번에 방축살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고요. 환경위생과입니다. 70쪽. 이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0.58%예요. 10월 이후에 뭐 좀 진행됐습니까? 이게 왜냐면 감액 추경을 했는데도 0.58%. 지금 그 오타난 건데요. 아, 오타입니까? 58%예요? 연말까지는 대부분 다 집행 예정입니다. 70조. 58%다. 예. 연말까지 다 진행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이제 쓰레기 배출 안내하는 홍보물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이거 제가 그 강조했던 부분들이라 예전에 상임위 있을 때에도 뭐냐면 굉장히 역설적인데 쓰레기 배출 홍보물이 쓰레기처럼 많아야 돼, 정말요. 정말 많아서 곳곳에 굴러다니고 집에 곳곳에 굴러다니고 뭐 신문으로도 보내고 첨지해서도 보내고 뭐 갖다 머리도 해서 그냥 돌아서면 이게 보일 정도가 돼야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 그나마 이제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정말 아낌없이 써야 그래야 어떤 평택의 지속적인 발전이나 탄소 중립, 뭐 우리가 얘기하는 재활용, 뭐 모든 게 이 안에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 전환, 변화, 그리고 깜빡 잊고 못할 수 있는데 돌아봤더니 그런 표들이 보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79조 공용 차량 유지 관리비인데 이건 뭐 저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다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공용 차량 79조요. 산출 내역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5대 해서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누가 봐도 이 지금 산출 내역에 2대는 유료를 사용하고 있고 2대는 전기차고 1대는 수소차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산출 내역 자체가 이제는 그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달리 산정이 돼야 될 거고 이게 통합했던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제는 완전히 금액이 달라요, 사실. 이 1,500만 원 저희 이렇게 돼 있는데 차량 일지 1년치 보면 사실 다 얼마 쓰는지 전기차 뭐 한 달에 한 5만 원 쓰겠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송탄 출장소는 안중 출장소는 따로 얘기하겠지만 금액도 달라요, 지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80쪽 공중 화장실도 다른 의원님들이 분명히 질의하실 것 같고 84쪽에 마지막으로 보면 수질 오염원 관리 및 오염물질 처리. 이거 뉴그린 비료 이거 예전에 옥전 비료입니까? 명칭이? 네, 맞습니다. 바뀐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가서 지적한 내용 같아요. 그런데 침출수 조사 예산은 25년도에 성립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 6개월도 넘었는데 지금. 예, 그때 지적받아서 네. 이제 바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바로 편성 25년도 예산에 그때 다른 예산으로 좀 하시지 그랬어요. 이제 그 전에도 네. 사실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필요에 따라 네.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보니까 기사 검색했더니 현장에 의원님들 전에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 현장 나갔던 사진도 있고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침출수 조사 뭐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24년도 6월달 1차 정례 때 이제 행정사무감사인데 내년도 예산에 성립하는 거는 너무 이게 좀 시간적인 그 간극이 좀 큽니다. 이게 좀 분기별로 저희가 한 번씩 이제 거의 정례화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잘 좀 해주시고 지금 이 옥전 비료 현재 뉴그린 비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폐기물이 아직까지도 위에 방치돼 있고 지난 봄이나 여름 보니까 이제 풀로 덮여가지고 네, 이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네. 아직 처리는 그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현재 상황 그 지금 어느 정도 양 잔류 남아 있는지 예측되는 부분하고 전체해서 예, 처리 비용 뭐 산정된 뭐 추계까지 해서 한번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재 의원님.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재 의원입니다. 61쪽 보시겠습니다. 방금 정일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행여자 관리에 의해서 그 산출 내역에 보면은 행여자 기양 여부로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양비로 해서 한 명씩 25,012회로 해서 30만 원을 올리셨는데 안중촌차에서 보면은 같은 과에 같은 부서에 같은 여비로 올라왔는데 안중 출장소하고 성탄 출장소하고의 행여자 기양비가 왜 다르죠? 안중에는 3만 원을 올렸어요. 그럼 이게 그 형평성의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행여자분이 봤을 때 안중에서는 여비를 이렇게 받았는데 송탄에서는 이렇게 받았더라고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자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귀양여비가 안중본청은 3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15,000원 곱하기 20회를 했는데 올해 이제 2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고요. 저희가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부서인데도 전년도에는 그러면 15,000원에서 내년에는 25,000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같은 부서인데 왜 다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여자가 예비비적이라고 해서 안중하고 다르게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여비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같은- 그러면 안중보청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일괄로 그 편성하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같은 팀에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소통을 하셔서 편성하시는 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67쪽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유지 관리비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증액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은 놀이터 시설 정기 안전 검사 및 중금속 검사로 해서 편성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 또한 안중 출장소하고 산출 내역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송출 같은 경우는 42만 원으로 해서 5개소로 이제 올려주셨어요. 근데 안중 같은 경우는 안중 출장소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인데
22만 원을 올려줬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분명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이 부분에 이제 본청은 30만 원 편성했고요. 안출은 22만 원, 저희는 이제 42만 원 편성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고요. 굳이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놀이터 정기안전 점검은 그 놀이터 시설물마다 미끄럼틀이든 그네든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고시 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몇 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전검사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이제 중금속 검사라고 했는데 그 송출은 중금속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검사는 1개소당 평균으로 한 15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중금속하고 정기 안전검사로 해서 송출은 42만 원이고 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중금속 검사가 없기 때문에 22만 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중출장소 그렇게 확인을 된다고 해봐야 되겠지만 한다면 정기 안전검사 네, 네. 5개에서 얼마, 중금속 검사 또한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같은 내년도 할 때 여기 지금 사업 설명서에 자세히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우리가 기술조정하기 전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보시겠습니다. 쓰레기를 불법 행위의 단속 및 적치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전년도하고 편성을 좀 이제 감액해서 편성하셨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면 이것 또한 폐기물 처리 위탁비로 해서 전년도하고 같이 이제 2,550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은 무단투기 적치 쓰레기 비용으로 2,550이 이제 왔는데 이것도 30만 원씩 한 톤에서 85톤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또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무단투기 적치 쓰레기 처리비로 25만 원씩 해서 80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폐기물은 상상에 따라서 네. 적게는 6만 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52만 원까지 단가별 이제 톤당 처리 비용 산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평균 비용이 25만 원이다 30만 원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성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제 처리했던 것들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저희는 평균적으로 약 3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아마 안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이유가 안중출장소는 25만 원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좀 납득이 안 간 부분이거든요. 산출 내역에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런 걸로 본다고 한다면 시민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단가가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적은 한 5만 원, 그러면 6만 원짜리 시작해서 네. 평균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30만 원으로 해서 85톤으로 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처리 비용마다 다르기 전체적으로 때문에. 쓰는 데는 이제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인지는 되는데 그럼 안중출장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거를 산출 내역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또한 같이 좀 소통을 해서 예산 산출 내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출장소하고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지금 안중과 또 안출과 송출을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산출 내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확연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앞으로는 좀 일관성 있게 소통을 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좀 올려주셨으면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그것이 또한 성실하게 또 산출 내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82쪽) 보시겠습니다. 80쪽 보시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을 해서 이거는 이제 통계목이 또 달라요. 안중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올라와 있고 송출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내역을 보니까 8만 원으로 60개소가 해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안중 같은 경우에는 또 1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안중과 송출이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하나 제가 다 문제를 보는데요. 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더 많은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민의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인지 좀 깊이 같이 좀 회의를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간부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같은 사업들은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소장님께. 그 사업명에서 같은 건에 대해서는 그 네네. 산출 내역을 다시 한번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86쪽) 보시겠습니다. 체험환경 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을 감액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률을 보니까 3%예요. 그럼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인해서는 몇 프로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사업이. 지금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일자로 네, 10월 집행한 말자로 거고 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3회 실시했습니다. 3, 4분기에. 그래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집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체험환경 교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반납을 하고 이제 25년도는 감액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러한 어떤 그 관내 초등학교나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이러한 체험 환경에 대한 교육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24년도 예산 편성을 해줬을 때에는 중간중간 좀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내 초등학생이 이러한 체험 환경을 통해서 정말 이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자연적인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우리 평택에 대한 애착심도 심어주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기회를 잘 하시라고 편성을 해준 건데
너무 수동적으로 그냥 있다가 반납하면 반납하고 그래서 그냥 25년도에는 감액해서 했으니 이 사업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잘 이 사업을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올해 감액했고 내년에도 그냥 그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감액해서 올렸어요. 이러한 사업들은 어린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징액을 해서라도 그 환경에 중요함을 일깨워줘야 될 텐데 물론 학교에서도 하고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는 게 본인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밖에 체험이 안 됐는지도 체크하고 검토하시고 할 수 있음에도 안 됐다고 한다면 25년도에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철저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이건 감액했다고 예산을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들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이만큼 예산 덜 썼어. 이게 칭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들도 잘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환경교실 운영 교재 제작비를 보니까 24년도에는 200이고 25년도에는 이제 120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6,000원에 이제 75불을 해서 올리셨는데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교재가 내용이 똑같습니까? 똑같다고 한다면 그 24년도에는 몇 불을 하고 재고가 남아서 이렇게 한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체험 환경고실은 저희가 1년에 4회 그 행사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2021년도, 22년도에는 4회에 한 120명 정도 체험 활동을 했고 23년도에는 신청이 적어서 한 1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 올해는 3회에 7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3회 여기 72명이 하셨다는 얘기죠. 24년도에. 예, 이제 네네. 각 초등학교에서 신청해서 이제 한 게 72명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전에 제작했던 한 25부 정도가 남아서 네네. 내년에 한 번 할 때마다 저희가 한 25명에서 30명 내외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100부 정도 가지면 1년 4회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학교에서 신청만 들어왔을 때 하다 보니 지금 4회 정도로 목표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5년도에도 그럼 4회로 목표를 해서 이거 세우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4회를 신청이 4회를 목표를 세웠는데 3회만 들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24년도에도 좀 체크를 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이 예산을 잘 어린이들에게 환경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신청만 받지 마시고 관내 초등학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지 않는 곳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잘 해주실 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하반기를 보면서 달성에 대한 목표 지수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88쪽) 보시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예방 관리의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출 내역에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그러한 신고 의식을 고취하고 또 예방 관리 체계 구치하기 위한 예바지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럼 포상 신고 금액이 4명으로 해서 이제 20만 원을 세운 것이잖아요. 이것도 어떤 포상 그 금액이 그 어떤 거를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별로 네네. 포상금 지급액이 다르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20만 원 세웠지만 이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좀 신고 포상 금액을 지금 뭐 달리는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포상 금액이 뭐 10,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어떤 지급액의 표준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환경 오염에 대한 행위 신고를 좀 해서 이러한 예방 관리에 구축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뭐 10,000원, 2만 원 이렇게 하면 물론 우리 그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부분도 있겠으나 이러한 큰 틀을 본다고 한다면 예방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포상 금액도 좀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10,000원부터라고 했는데 어떠한 것은 포상이 10,000원이고 어떤 것은 50,000원이고 어떤 것은 10만 원인지 물론 이렇게 기준이 있겠지만 이 기준을 10,000원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이러한 전체적인 환경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좀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거는 이제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네네. 저희가 신고에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의 한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씩 각 개인마다 다른 그런 성격이 됩니다. 과태료 부분에서 이제 10%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딱 그 사업 근거로 조례 인해서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냥 뭉뚱그려서 네, 네, 5만 네. 원 이렇게 세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은 이제 5만 원으로 했지만 예, 과태료에서 1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면서 어떤 그 사업 근거나 어떤 사업 주체나 아니면 어떤 산출 내역에 있어서도 좀 상세하게 좀 어떤 비고라이나 아니면 좀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이제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김병준 출장소장님과 과장님들 이번 대설로 관내에서 정말 많은 농업인들 그리고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좀 많이 입으셔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혹시 발생하게 되면 또 많은 수고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사회복지과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규 경로당 물품 지원이 5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신규경로당 고덕에 마이크 좀 켜주시고. 신규경로당 올해 이제 그 아파트 준공검사 완료돼서 사용검사가 완료돼서 입주하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그 아파트가 대상이고요. 서정동의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그다음에 이제 고덕동의 호반 서밋 에듀파크, 그다음에 고덕동의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고덕동의 호반 서밋 3차, 그다음에 이제 제일풍경제 3차가 대상이 되는데요. 예. 제일풍경제 3차는 호기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덕동과 서정동의 그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물품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내에 냉난방기 같은 거는 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요 신구경로당에 그 300만 원이 나가게 되는데요. 요거 이제 냉난방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필요하신 물품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뭐 냉장고라든가 뭐 김치냉장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회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거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이제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근데 이제 에어컨도 될 수 있고 고급형 안마의자도 될 수 있고 선택하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어떤 아니, 거를 딱 예.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네네. 확인을 해서 네.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해서 사업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지. 기재를 해놓고 나서 그쪽에서 요청이 없었는데도 기재를 해놓으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보고 아직까지 예산을 이제 판단하나. 경로당이 아파트가 사용승이 나지 않았고 경로당이 이제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로당이 이제 등록까지 마친 이후에 그 경로당에서 지원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금액 범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지원 물품은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규 5개소하고 금액만 기재해야지 여기에 이렇게 물품 목록을 기재하면 저희가 좀 오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건 다음부터는 예. 신규 경로당의 이러한 사항을 그 3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라고 별도로 표기해서 그 잘못 이해한 게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죠. 고급형 네, 네, 안마의자도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지 물품 구매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어, 61쪽에 그 행여자 관리 사업을 보면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지원이 10명인데 매년 대략 무연고 사망자가 10명 정도 발생하는 건가요? 10명 내외로?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14명이 발생했습니다. 14명이 발생했고요. 24년도에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공고료가 현재까지 나간 게 이제 6명분밖에 이제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연고자 인계도 있었고, 연고자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고자가 있다, 연고자가 나타나서 인계를 해갈 거다까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실을 수는 없고요. 늘어나는 만큼에 따라서 공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네, 매년 뭐 몇 명 정도 발생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네네네. 건데 24년도에는 14명 정도 발생했다라는 거죠. 현재 14명이 발생해서 12분의 장례를 치렀고요.
지금 미국 사람 2명은 대사관 조회를 거쳐서 지금 장례식장에 장례 대행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그 행여자 귀양료비 25,000원은 그 25,000원을 산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특별히 그 얼마기 때문에 25,000원을 했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행여자 귀양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다음에 귀양처까지 역에 가서 차표를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부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얼마로 그냥 25,000원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5,000원으로 단가는 산정되어 있어도 그 귀양처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금 지원은 아니고 이제 티켓을 발부를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70쪽에 환경위생과 70쪽에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사업에서 그 71쪽에 보면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 경고문의 디자인은 언제 제작이 되었나요? 2022년 그 이전부터 아마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했습니다. 예, 뭐 지금 이 경고문의 디자인을 보면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영어하고 중국어가 같이 혼합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직관적인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무단투기 금지를 표시하는 그런 디자인과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니까 그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무단투기 금지와 100만 원의 과태료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그 외국인들도 딱 봐도 이거는 무단 투기를 하면 이 정도의 벌금이 부과가 되겠구나.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걸 다 서술해서 하니까 이건 조금 너무 직관적이지 않고 좀 현실하고 좀 많이 떨어진 디자인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개조식으로 하면 딱딱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또 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게 또 한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좀 직관적인 새로운 디자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지 폐기물 처리 사업에서 그 주말 청소기동반 인부임으로 해서 2명이 6시간 일을 하게 되는데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운영 시간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예. 이 운영 시간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 운영하는 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됩니까? 취약지 적치 쓰레기 정리도 하고 뭐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톤차가 있어서요. 그 청소 기동반이면 뭐 단순히 좀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기능 외에 단속의 기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속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파봉의 업무도 좀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합니다. 그렇다면 2명이서 이 우리 송탄출장소 관내에 이런 불법 투기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뭐 단속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이 업무를 수행할 텐데 2명이서 이런 업무들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까지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부족하긴 해도 이제 계속 순서를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좀 인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내에서 그 쓰레기 배출되는 양이 굉장히 많고
불법 투기되는 지역도 많은데 개선을 분명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잘 안 돼요. 이거는 그 인력 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말 기동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불법 투기가 그 상업 지역에서는 주말에 행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저희가 단속을 요청했는데도 이게 되지 않는 거 보면 분명히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임원 증언과 더불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체험환경 교실 운영 86쪽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좀 현저하게 낮고 그 예산 금액 자체도 195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환경교육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송탄 출장소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관내 그 각급 초등학교에다가 전체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 그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신청을 해달라. 그러면 보통 뭐 한 4건 정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3건 들어오고 하여튼 최고 많이 한 게 4건 했습니다. 전체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환경교육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환경교실 운영 사업이 너무 지금 좀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옛날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혹시 진이촌 유원지 내에 어떤 환경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있나요? 정수장하고 거기 이제 그 저 생태 그런 것들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예. 그리고 2024년도 환경교실 수강 인원이 3회에 한 72명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3회에 72명 했습니다. 예. 이 강사는 관내 강사인가요? 관외 강사인가요? 대부분 관내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집행하는 사업량을 보면 2일로 되어 있으면은 그 2회를 책정한 건가요? 보통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르면 1시간 기준에서 이제 12만 원, 거기다가 1시간 추가할 때마다 6만 원 추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5년도에 4회를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날짜는 2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2일간 진행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오전 오후가 아니라요. 이틀. 이틀이면 4회를 책정한 게 아니라 2회를 책정한 게 맞는 거죠. 예. 2025년도에는 2회를 책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예산을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한 20만 원 대외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예산은 이게 좀 그 형식적인 사업이라는 좀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 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좀 강하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어떤 수자원 물에 대한 그 학생들의 인식이나 그리고 근데 생태 학습을 위한 그 교육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체험환경교실 운영 교재 있잖아요. 교재 여유분이 있으면 좀 한부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 내용 좀 저도 한번 살펴보고 그 초등학생과 같은 그 아동기에는
환경 감수성을 깊이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동의는 하는데 사업이 그 필요성에 비해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되면 폐지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 잘 진행이 된다면 좀 더 증액을 해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좀 더 잘 깨워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업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